피드백은 어렵지만 훈련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팀원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본인이 다시 고치고 계신 거. 아니면 회의 때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분위기 깨기 싫어서 아무도 피드백을 못하는 상황.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리더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피드백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타 구 페이스북에서는 CEO 마크 저커버그조차도 정해진 피드백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드백은 원래 어렵다. 하지만 훈련 가능하다. 오늘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어떻게 피드백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트 1. 왜 피드백은 이렇게 어려울까?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할게요. 피드백,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용히 해라, 튀지 마라, 분위기 파악해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직장에 와서 갑자기 솔직하게 의견을 나눠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피드백을 안 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중요한 피드백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회사가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엔지니어는 이 기능이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디자이너는 UX가 불편하다는 걸 알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케터는 이 캠페인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결제 올라간 거니까 그냥 진행하죠. 그러다가 제품 출시하고 실패하고 그때서야 그때 누가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개인 차원입니다. 여러분의 팀원이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성과평가 때 갑자기 당신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서프라이즈죠. 배신감도 느끼고요. 나한테 왜 진작 말을 안 해줬어? 이게 바로 피드백의 부재가 만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파트 2 메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세계 최고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메타에서 7년 동안 일했던 한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대치를 명확하게 문서화합니다. 메타는 모든 직무, 모든 레벨에 대해 기대치가 정확히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니어 디자이너라면 이 정도 수준의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게 다 써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드백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감으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기대치는 어인데 지금 당신의 상태는 B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상사의 책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메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평가 결과가 팀원에게 서프라이즈가 되면 안 된다. 만약 서프라이즈가 됐다? 그건 상사 책임이에요. 왜냐면 매주 10일 미팅을 하면서 팀원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고 있다면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을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 잘못됐어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해고가 오히려 드물어요. 왜? 중간중간 계속 피드백을 받고 개선할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요. 세 번째, 피드백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메타에서는 거의 매일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직원과 직원끼리, 직원과 상사, 상사와 부하 직원, 직원과 회사, 팀과 팀 사이, 모든 방향으로 피드백이 흘러갑니다. 심지어 1년에 2번 정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요. 마크 저커버그를 믿나요? 당신의 리더가 비전을 잘 세우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직접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요. 실제로 한 직원이 상사를 평가할 때, 팀 빌딩할 때 다양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피드백을 줬대요. 왜? 다양성이 팀 성과와 직결되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그 항목이 평가 제도에 추가됐답니다. 이게 진짜 피드백 문화예요. 파트 3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메타에서는 어려운 피드백을 줘야 하는 관리자를 위해 HR과 상사가 함께 롤플레이를 해준다고 해요. 실제 상황극처럼요. 그리고 구체적인 팁들이 있습니다. 팁 1, 어려운 피드백은 목요일 오후 4시에 주세요. 왜냐고요? 금요일은 아니에요. 주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월요일도 아니에요.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 목요일 오후, 딱 퇴근하기 전. 그러면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음날 금요일에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팁이 마주 앉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세요. 심리학적으로 마주보면 대립구도가 형성돼요. 특히 어려운 피드백을 줄 때는요. 그래서 메타에서는 화이트보드 앞에 같이 서서 이야기하거나 산책하면서 이야기한대요. 같은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느낌을 주는 거죠. 팁 3회의실에 티슈를 준비하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메타의 모든 회의실에는 티슈가 비치되어 있답니다. 왜? 어려운 피드백을 받으면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팁 4, 작은 피드백부터 자주 연습하세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정말 좋았어요. 특히 3번 슬라이드 데이터 시각화가 명확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어시 의견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서 구조가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작은 피드백들을 일상적으로 주고받다 보면 큰 피드백도 덜 부담스러워져요. 팁 5나 중심 언어를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늦어요. X. 제가 느끼기에 최근 회의 시간에 자주 늦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당신 프레젠테이션 별로예요. X.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면 좋겠는데 함께 개선해 볼까요? 작은 차이 같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파트 4,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3가지입니다. 1단계 기대치를 명확히 하세요. 팀 미팅을 하나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팀에서 좋은 성과란 무엇일까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대치는 무엇인가요? 이걸 화이트보드에 적고 구글 닥스에 정리하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드세요. 이게 모든 피드백의 기준이 됩니다. 2단계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비를 시작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커피 한잔 하면서도 좋고요. 물어볼 질문 딱 3가지. 이번 주 어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단계 피드백 주고받는 것을 일상화하세요. 팀 규칙을 하나 만드세요. 매주 금요일 회고 시간에 각자 팀원 한 명에게 감사 피드백 하나씩 하기. 긍정적 피드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설적인 피드백도 나오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피드백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메타 같은 회사도 수년에 걸쳐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고 리더들조차도 어려운 피드백을 줄 때마다 긴장하고 고민하고 실수도 한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작하는 것.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 운동하듯이 피드백도 연습하면 할수록 편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피드백은 비난이 아닙니다. 피드백은 성장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팀원에게 피드백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상사에게 피드백을 준다는 건 우리 팀과 회사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뜻이고요. 작은 조직일수록, 스타트업일수록 이런 원칙을 초기에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치려면 100배 더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피드백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 줬더니 효과가 좋았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피드백 문화의 기반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